당신의 통장이 소리 없이 녹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열어보십시오. 이번 달 대출이자 고지서를 보세요. 금리가 멈췄다는데 왜 이자는 더 셀까요? 왜 내 통장만 이 거대한 흐름에서 소외될까요? 노력해도 가난해지는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을 노리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식당마다 붙은 임대문이 보셨나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단골집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의 신호가 아닙니다. 경제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뜻이죠. 뉴스나 은행은 진실을 말하지 않죠. 이제 비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금리가 동결되면 소비가 살아야 하죠. 그 뻔한 공식이 왜 안 통할까요? 수조 원을 풀어도 주머니는 빕니다. 대체 그 막대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소방 호스에 기름을 넣은 격입니다. 불을 끓여다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금만 참으라고만 말하죠. 그 기이한 역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즘 마트 장복이 겁나지 않나요? 카트에 담은 것도 없는데 10만 원이죠.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미쳤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기분입니다. 이게 바로 부채의 임계점입니다. 풍선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죠.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라는 안일함. 그 생각이 당신을 벼랑으로 밉니다. 나라는 망하지 않아도 가게는 망하죠.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비상벨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당신은 이미 위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빚더미입니다. 1년 내내 안 써도 못 갚는 액수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온기가 돌 리가 있나요? 돈이 동네 가게로 가지 않습니다. 곧장 은행 이자 구멍으로 빨려가죠. 이걸 부채의 블랙홀이라 부릅니다. 한번 빠지면은 발버둥 쳐도 못 나옵니다. 빚 갚기 바쁜데 옷을 사 입을까요? 빚 갚기 바쁜데 외식을 할까요? 소비가 죽으면 자영업자가 망합니다. 다시 가게가 무너지는 악순환입니다. 정부는 왜 부실 대출을 살려둘까요? 터져야 할 곳을 링거로 연명시킵니다. 버티면 좋아지겠지라는 안일함, 그게 좀비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이미 썩었습니다. 유령 같은 경제 주체들이 너무 많죠. 유망한 곳에는 돈이 마르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엔 자금이 안 갑니다. 수술 시기를 놓친 암덩어리 같습니다. 영양제는 암세포만 더 키울 뿐입니다. 안 갚아도 나라가 살려주겠지? 이 생각이 경제를 망치는 독버섯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도덕적 해이라 하죠. 무리한 영끌족들이 배짱을 부립니다. 성실히 빚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됩니다. 책임감이 사라진 시장에 미래가 없죠. 2003년 카드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길거리에 신용불량자가 넘쳤던 때죠. 그때는 단기빚이라 수술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값에 묶인 거대한 장기 부채입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탈출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빚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숙취에 시달리고 있죠. 이번 터널은 더 길고 어두울 겁니다. 과거보다 훨씬 무서운 유령이 옵니다. 부동산 시장을 위해 원칙을 버렸죠. 둔촌일병 구하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실 사업장은 원래 정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심폐소생술을 했죠. 그게 이제 거대한 PF 부실을 키웠습니다. 큰 곳은 안 죽는다는 신호를 줬죠. 건설사와 은행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몸집만 키우면 무적이라는 착각이죠. 그 대가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름으로요.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처럼 질질 끌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스웨덴은 확실히 수술했죠. 배드뱅크로 부실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망할 놈은 망하게 둔 냉혹한 수술. 덕분에 경제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덮고만 있죠. 환부가 골마 터지기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외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뺍니다. 이게 단순히 수익 실현일까요? 그들은 한국의 썩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야. 그들이 빠지면 환율이 요동칩니다. 환율이 뛰면 물가가 또 오르죠. 결국 여러분의 생활비가 더 듭니다. 외인의 불신이 장바구니를 칩니다. 채권을 파는 건 사형 선고와 같죠. 글로벌 큰손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당신과 무슨 상관일까요? 예금이 든 은행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건설사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흔들립니다. 결국 제1금융권까지 도미노로 쓰러지죠. PF 규모가 무려 수십조 원입니다. 밑비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입니다. 폭탄의 도화선은 이미 타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죠. 이제 터지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멈춥니다. 자영업자의 곡소리는 이제 일상입니다. 월급쟁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경제가 멈춥니다. 알바를 자르고 소비가 주는 지옥의 띠. 연체율 폭등은 뿌리가 썩었다는 뜻이죠. 뿌리가 썩은 나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억지로 빚내서 버티는 것도 한계입니다. 많은 분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죠. 이 비명을 외면하는 정책의 결말은요? 결국 우리 모두의 목을 조를 겁니다.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엔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늘은 조이고 내일은 푼다고 하죠. 누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방향타 없는 배는 침몰하기 쉽습니다. 표심 잡느라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죠. 위기의 파도는 더 거세질 겁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연봉은 3% 올랐는데 치킨은 20%? 이건 사실상 월급이 깎인 겁니다. 통장 잔고가 왜 제자리일까 고민하시죠?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의 노력을 뺏고 있죠. 실질 임금 하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은 더 하는데 삶의 질은 떨어지죠. 개인의 노력만으론 극복이 힘듭니다. 쓸 돈이 아예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수 침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은행 대신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죠.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늪에 빠집니다. 평생 빚의 노예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빚잔치의 끝은 결국 파산뿐입니다. 카푸오요, 하우스푸어가 가득합니다. 거품이 꺼지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시장은 원래 스스로 정화해야 합니다. 망할 놈이 망해야 새싹이 돋죠. 하지만 우리는 토양을 파괴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깊숙이 빠진 이유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떠오르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일지 모릅니다. 부실의 대가는 젊은 세대의 짐입니다. 서서히 가라앉는 타이타닉호 같습니다. 코리아 리스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북핵보다 무서운 건 산더미 빚입니다. 원칙 없는 정책이 신뢰를 깼습니다. 국민이 위험 수수료를 내는 셈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재앙이 다가옵니다. 빚진 노인은 늘고 젊은이는 줄어들죠. 해결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 울음 그친 동네에 가게가 살까요? 준비 안 된 노후는 곧 재앙입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은행의 이자 파티에 분노하지 않나요? 서민 고혈로 성과급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환율 1,500원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미리 자신만의 대피소를 만드십시오. 니에사 40% 생존 한계선을 넘지 마세요. 비상금 6개월 치는 현금으로 주세요. 위기는 부의 지도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승자가 되십시오. 저와 함께 내일의 부를 준비합시다.